저보다는 뭐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김어준을 비판하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만 제가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편들고 있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 분명한 것이에요. 이게 확대 해석하지 마라, 위기의식을 강조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기자는 사냥개 와치독이잖아요. 그 사회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고 밤새도록 지짐으로써 이 사회의 위험성 경정을 울리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대단히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한국 경제. 네, 이재명 앙숙, 이낙연 깜짝 근황, 문재인 부부 만나 박장대소. 이낙연이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 확대하면 여러분들 좀 건강에 안 좋을까봐 여기 보면 다 웃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는지. 파한 대소하면서 차담을 나누고 있는데 식사도 했다고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이미 이제 2, 3일 지나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보도를 접하셨겠습니다만 뭐 디테일한 거는 그냥 안 건드릴게요. 저 큰 그림만 그려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줄 몰랐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바본 거죠. 네. 충분히 알고 이용당할 줄 알고 저는 차담 사진도 찍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이낙연이 왜 갔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네. 새미래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낙연.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미래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뭔가 자리를 탐할 수 있는 곳은 결국 호남이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지역에서는 다 먹고 수도권 택도 없고 네. 결국 호남인데 그럼 호남에서 뭘 하느냐. 내년 즈음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실정을 하거나 네. 민주당이 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그걸 또 새끼처럼 비난을 하면서 나는 진보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부터 비판해왔다. 그러니까 우리 새미래민주당이 한 표 주십시오. 우리 호남 민주당에 몰표줘가지고 지금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 호남에서 표 많이 얻었던 것처럼 그걸 노리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존재감을 내세워야 되죠. 지금 이낙연은 원래 지난 대선에서 완전히 사장된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존재감을 내세우려니 조국 혁신당이 지금 원래 호남 또 노리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조국의 사면 이후에 그걸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빌드업을.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흔들리잖아요. 매우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됐다, 타이밍 좋아. 이럴 때 내가 한번 언론에 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SNS 글 올려도 이제 기사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만나서 이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네. 김문수와 손을 잡았던 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낙연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미 아웃된 선수야. 심지어 내란당과 손을 잡은 자야. 근데 그 자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를 못 읽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 읽었다고 봐요. 알면서. 그 어려운 사시도 본 사람 아니야. 대통령도 했고 한때. 그런데 자 그러면 오히려 저는 조국 대표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혁신당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낙연이 더 존재감을 이 기회는 찬스라고 부각하려고 했고 네. 동시에 조국 혁신당이 약하네. 그러면 조국 혁신당과 언제라도 연합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위협이 되는 다른 존재도 키워줘야겠네.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약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을 만나겠다는 판단을 긍정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 다 뭡니까?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액션인 거예요. 둘 다. 어느 쪽 이유로 만났든 상관없이 모든 의도가 매우 다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경스럽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김영석 PD가 저 이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평산책방에서 북콘서트 하고 나서 그랬대요. 누군가 이랬대. 비공개 면담이라고 했는데 사진을 올리다니요. 다음부터는 이용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다시는 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누군가 얘기를 했대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답니다.
잘못된 결정이나 처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때는 국정을 함께 논의했던 분인데 개인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는데 안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저게 제가 제일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문재인 전 보면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불만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한때는 국정을 함께 논의했던 분인데가 아니라 그래도 최근에는 내란 세력과 손을 잡았던 분인데 네. 라고 판단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김문수 당선되라고 손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있습니까? 아니 찾아와 면담을 요청하는데 안 만날 수 있죠. 거절 못해요? 왜 못하죠? 저라면 거절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만나달라고 그러면 만나주나 그러면? 한때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내부 고발했다가 해고된 사람인데 아니 지금 이낙연 씨가 갑자기 약속도 없이 찾아가서 문 앞에 서서 초인종 눌렀습니까? 사전에 약속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정무적으로 다 판단하고 네. 사력 있게 의도한 행위,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자, 본인이 뭐 개인적 인연이 있든 말든 간에 네. 공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메시지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 메시지로 다 전파가 되는 지위에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선의가 무엇이든 뭐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만나서 외부 이야기가 나는 것이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니까 명절 인사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만나냐고. 근데 저는 지금 내란당이라든가 수구 기독교계의 움직임들 그리고 미국 쪽 상황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봐요.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당정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다시 정상화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 내부에서 민주당의 사실상 그 조상이라고 하는 문재인이 저렇게 계속 분당치를 치는 한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커버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경향신문 보면 네, 문재인 조국 사면 복권 필요 의견 휴가 중인 이 대통령 깊어지는 고민. 저는 뭐 김어준 씨에 대해서 그분이 한 일이 너무 훌륭하고 저보다는 뭐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김어준을 비판하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만 제가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사면을 대통령한테 권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짐을 덜어줬다. 이거는 개소리인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팩트에 의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한계가 대단히 훌륭하게 그림을 그리는 소설가인데 팩트에 대단히 좀 취약하다. 아무래도 이제 팩트를 저는 이제 막장에서 탄 캐는 사람이고 그걸로 연탄 만드는 연탄 공장장이잖아. 김어준 씨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성을 그대로 자기의 내피셜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대단히 힘들게 했죠.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잖아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대표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사면해달라고 엄청나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이 지금 아직 30일도 안 됐을 때 재원절날 사면해달라고 난 단 하루도 못 있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재원절에 풀어달라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가 대통령실을 광범위하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8.15 때도 고민했대요. 지금 당장 지금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인데 더구나 지금 관세 때문에 대통령은 미국 대응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당장 조국 장관 사면했을 경우에 갖는 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 국론이 분열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사면돼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대통령도. 근데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기가 문제인 거지. 시기가. 요즘 8.15까지는 좀 이 전국 회복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는데 재헌절 7월 달부터 계속 막 압박이 들어오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저러니까 알았다 라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자, 이런 상황이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적어도
정말 본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입니다만 구독자가 300만에 달하고 30만 명 넘게 보는 채널에서 자기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갖게 될 영향력과 파급을 생각한다면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심지어 이런 정무적인 행동을 했어요. 국제신문. 네, 문재인 조국 사면 이후 첫 만남, 영화 다시 만날 조국 관람. 이게 이때가 뭐 어떤 때입니까? 지금 대통령 미국 가가지고 중내 사내 지금 뭐 그야말로 사생 결단을 하고 있을 때예요. 당장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무리한 우리 국익에 반하고 대한민국 기업이 받아들일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내용에 사인하도록 한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각오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은. 근데 무리하게 조국 사면을 로비하고 풀려나니까 조신하게 있지 않고 다시 만날 조국 영화를 봤어. 이게 그렇게 중대하고 시급한 공무였나? 제가 정말 죄송한데 조국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에너지가 뭐였어요? 검찰로부터 정말 씻지 못한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박해받았다는 것에 대한 동정 여론과 한 동정이죠, 한마디로. 그 동정 여론이 정치적 에너지로 응집이 된 건데 사면으로 그거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걸 자기 정치적 정치적 에너지로 자산이 삼지 이제 못합니다. 소실된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부터는 정말 실력으로 그렇죠. 자기 퍼포먼스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당장 보여준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당장 내분조차 대단히 중요한 성비조차도 자기 손으로 해결 못한 상황이잖아. 그리고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저 최강욱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최강욱 씨도 같이 있었던 거 몰랐어요. 이 중대한 시점에 동행을 한 것도 좀 의문인데 좀 더 무겁게 진중하게 행보를 가져갔으면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조국 관련해가지고 친분 때문에 사법 처리도 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친분의 연장선상에서 혁신당 내부 성비위와 관련해서 조국에 경도된 평상시 최강욱한테 기대하는 균형 잡힌 코멘트가 아니라 조국과 친분에 경도된 듯한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의 동생임을 드러내고 있는 김어준의 채널에서 최강욱 원장을 출연시켜가지고 해명 방송을 하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그럼 판을 지금 이렇게 빨리 깔아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하튼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광폭 정치 행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편들고 있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런 것들이 향후에 대한민국을 덮쳐올 저런 극우주의 파동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대응하는데 어쩌면 장애 요소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저의 부족한 소견을 밝혀둡니다.